겨울에 응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응축하는. 세존이 꽃을 들다. 맑은 기운은 한 근데 장금쌤. 맑은 기운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흐린 기운은 땅이 되었다. 옛 서면들은 논한다. 하늘과 땅이 나뉘기 이전 태초에는 서로 뒤섞여 오직 하나의 길 뿐이었다. 눈이 성하면 속이 뜨겁고 눈이 성하면 속이 차다. 황제가 물었다. 눈이 성할 때 속에서 열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백이 대답하였다. 위장이 오국의 정력으로 기를 활성화시키면 위기가 막혀 위장에 열이 생기고 그 열기가 가슴을 훈증함으로 속에서 열이 나는 것입니다. 화를 억제하고 열을 물리치는 방법. 유학자들이 가르침을 세울 때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가다듬어라, 마음을 기르라 하는 것은 다 심화가 망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네, 저는 오늘 10월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쑥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낭송 동의보감 잡병편의 저자이신 박장금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전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에 기백이라는 신하가 황제하고 이게 문답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금쌤께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토크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대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경편 읽고 외영편 읽고 잡병편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 혹시 먼저 이것부터 바로 이게 해도 되는지 또 이 잡병편은 또 어떤 책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쌤. 그 잡병편을 먼저 읽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동의보감이 어떤 책인가부터 살짝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뭐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동의보감은 이제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일단 썼다고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 자체는 국책 사업으로 선조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쓰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자체가 몸이 아파서 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고,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도 이제 중국 의학책들이 다 임상 위주로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사실 그 중국의 의학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쓰여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떻게 마음을 잘 수양하고 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지 병이 안 들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거나 어떤 섭생을 하거나 이렇게 돌보진 않고 그냥 그 임상으로 그 약들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처방서만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의학서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허준한테 이거를 좀 더 근원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생을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책을 한번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약재가 이제 중국 의학서들이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다 이제 중국의 약재를 막 구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성은 비슷한데 이제 국내 약재로 바꿔서 써야지 이제 백성들이 원활하게 이제 그 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의보감은 사실 허준이 쓴 글은 하나도 없어요. 앞에 이제 그 집내라고 해서 아주 이제 어떤 이제 인트로격인 것만 있고 200 몇십 개의 책들을 가지고 약간 꼴라주 아시죠? 꼴라주. 그러니까 조각지성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의학서, 뭐 인문학서, 역사서, 사상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각조각 이제 모아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럼 이게 무슨 이게 허준의 책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목차예요, 목차. 그러니까 목차가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철학 기반으로 해가지고 목차를 이제 크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크게는 이제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이 구성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자연 철학을 기반으로 한 목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창적이고 고유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고유성이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쨌든 근원을 이제 생각했을 때 고유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은 풍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풍경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내 경,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세계이면서 이제 우리의 몸의 진료인 정기신, 혈, 뭐 꿈, 뭐 똥, 오줌 이런 것들이 다 내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풍경으로 들어가 있고, 겉의 형태들이 이제 외형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병편은 나를 포함해서 이 바깥의 세계. 이게 그러니까 잡병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잡이라는 글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은, 이 이제 위에 지금 써 있는 그 글자가 옷의자예요, 옷의자.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고 또 색깔들을 이제 이렇게 부분 조합을 해서 만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콜렉션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새추자입니다. 새추자. 그러니까 새는 물론 이제 큰 새는 혼자 이렇게 다니는데 웬만해서 새들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새들이 같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콜렉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같이 모여 있다는 의미가 잡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잡이라는 세계는 모든 것들이 지금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모여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땅과 하늘이 만들어내는 세계, 이게 이제 잡병의 세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풍한 서습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이제 음과 양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밤의 세계 다음에는 이제 낮의 세계가 한번 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어떤 규칙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규칙과 질서가 있지만 그 규칙과 질서가 극미한 오차를 계속 만들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내는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원리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가 작동하는 원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떤 빛을 낸다거나 아니면 뜨거워진다거나 이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얘가 지금 과열됐다거나 아니면 뭔가 작동하고 있거나 이렇게 알잖아요. 이런 게 이제 풍한 서습 조화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병증으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잡병편부터 시작한다는 건 좀 더 이런 환경적인 것이면서 이런 외부적인 거를 통해서 사실 거꾸로 내 몸의 외형과 또 내 내부로 들어가는 이 연결 통로가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네, 기억하시면 잡스럽다의 잡이고 잡종의 또 잡.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10페이지를 보니까 근데 병은 천지운기와 함께 온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천지운기라고 하면 하늘과 땅의 기운, 날씨, 기후 이런 것 같은데 또 그것과는 무엇이 다를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날씨인데 내 몸 안에서도 지금 이 천지운기의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물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걸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고 날씨가 그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동양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대기의 구름, 비라든가 이런 대기에 대한 어떤 비유가 되게 많은데, 이러니까 이런 기상의 변화에 어떤 이제 침투해서 이제 흘러다니는 어떤 형체 없는 어떤 에너지 이런 걸 계속 어쨌든 상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려는 노력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 보면은 기 안에 보면 이렇게 쌀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얘네들은 보는 거예요. 얘는 밥이란 어떤 실체가 있어,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지금 이렇게 밥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이것이 또 다시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으로 또 변화해서 이것이 나의 어떤 활동의 에너지로 계속 뭔가 어떤 작용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음양오행은 그러니까 이게 음양오행의 원리가 그러니까 한번 발산하고 어떤 수렴했던 것들이 이 이제 세분화한 것을 오행이라고 하고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한 게 하늘의 기가 10개고 땅의 기가 12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지금 이제 세분화해야 이 기를 좀 더 내가 섬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뭉터기로 음양 정도에서만 나누면 이제 그걸 섬세하게 느끼긴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풍한 서습 조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몸도 이제 그 오장육부가 12개의 어떤 경맥으로 연결되면서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에는 이제 목기가 이제 작용을 하고, 여름에는 지금 이제 그 화기가 이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다양해도 얘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알면 사실 이 세계 안에서는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풍한서습 조화라는 이 천지운기는 그러니까 날씨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 내 몸 안에서 움직이고 모든 것 안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풍한서습 조화 이렇게 구체적인 세계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요. 그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보면은 풍병은 대체로 심한 열에 의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라는 풍이 열과 관계가 깊구나.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몸에도 뭔가 이런 차갑고 따뜻한 온도가 돌면서 이런 열이 생기는 건가? 이거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런 풍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라는 게 한번 발산하고 한번 수렴하고 이제 이런 큰 운동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뭔가 더 세분화하면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목화, 토금수라는 어떤 리듬으로 이제 세분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이라는 거는 이제 계절로 보면 봄에 해당이 되고 이 바람하고 연결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노하고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감정적으로는 오장육부에선 간담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목기라는 건 뭔가 시작하고 뭔가 창조하는 힘인데,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뭔가를 시작하고 할 때 어떤 바람이 분다고 얘기해요. 어떤 개혁이 바람이 분다거나 뭐 축바람이 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낭송도 사실 우리는 낭송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거죠.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게 이제 시작의 기운하고 관련이 있는데, 태풍이 부는 원리를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적도에 엄청나게 이제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이 지구가. 그럼 거기 열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지구도 자기의 온도의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이 온도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뜨거운 바람이 지금 북상을 하게 되죠. 북상을 하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우리가 열면 사실 여기가 막 되게 뜨거웠는데 차가운 바람과 이제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에 의해서 어쨌든 이 바람이 지금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풍 같은 게 있죠, 중풍. 우리 안에. 아니면 통풍이라든가 이런 병증은, 그러니까 제 타이밍에 그 바람이 부는 건 병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될 때 바람이 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마무리해야 될 때 그때 뭔가 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면 이제 이런 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 같은 것도 내가 그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계속 이제 축적이 됐을 때 엉뚱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타이밍이 어긋날 때 부는 것, 이런 게 이제 병증이 되는 거다. 그 91페이지 보면은 5 감정이 지나치면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5 감정은 기뻐하고 성내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감정을 계속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열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 와야 되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감정도 내가 슬플 때 슬픈 건 문제가 안 돼. 예. 그런데 그 다음엔 이제 다른 감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계속 슬픈 감정을 내가 계속 가져가려고 해. 그리고 기쁜 감정을 계속 가져가려고 해. 이런 것들이 계속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증을 만들게 된다. 저희 그 99페이지 보면은 제가 제목을 보면서 풍은 100가지 병의 으뜸이다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풍이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이 돼야 뭐든 진행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100가지 병의 으뜸이라고 설명했겠구나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좀 네, 그런 의미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뭔가 시작이 돼야 그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잘못이 되니까. 그러니까 풍이 이제 각골 문자에 보면은 원래 봉황의 봉자로 계속 그려지거든요. 장자 처음에 왜 그 붕이라는 엄청난 큰 새가 곤이라는 이제 그 물고기로 변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 대기의 그 바람을 커다란 우주의 어떤 그런 봉황으로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소년들은 이게 풍자 보면 밑에 이제 벌레 충자로 바뀌거든요. 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의 어쨌든 기운들이 막 이제 퍼지면서 그러니까 벌레가 막 깨어나는 거지. 예. 근데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도가책 같은 데 보면은 인간도 나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벌레. 그러니까 털이 없는 벌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뭐 조그만 집이나 사람이나 별 뭐 차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딱 벌거벗은 벌레가 맞는 거죠. 그 정도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어떤 존재들과 같이 지금 연결되고, 그냥 고유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바람 안에, 대기 공기 안에 벌레가 있는 모습이 이제 풍자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봄바람이 불면 이제 모든 벌레가 다 깨어나는 거지. 우리도 막 봄 되면 뭘 막 기획하잖아.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봄이 오면, 그러니까 생명이 움직인다는 의미를 풍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봄이 됐는데도 바람이 별로 안 불거나 아니면 너무 바람이 강해. 이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이 기운은 아닌 거죠. 그럴 때 이제 내가 뭔가 바깥에 나가면 그 기운에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풍병, 외사로 인해서 어떤 풍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실 여름에도 뭔가를 시작해야 되고, 가을에도 뭘 시작해야 되고, 겨울에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계절마다의 풍은 또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차가운 바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열풍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습풍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풍은 어디랑도 결합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0가지의 이제 으뜸이 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식의 뭔가 병을 많이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양에선 병원균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제 병원균이 있고 그 세균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엔 그런 게 없어요. 배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잡스러운 세계에서는 없고, 내가 지금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병으로 발생하게 되고, 근데 그 병조차도 사실은 이 천지가 어쨌든 균형을 잡으려는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다시 순환의 리듬을 찾아야겠다고 지금 이 균형을 잡는 문제인 거지, 이걸 뭔가 뭘 없애고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차가운 기 한기 하니까 그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이게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선생님? 상한서습 조화가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그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기도 하다는 거, 내 안에서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몸이 이렇게 개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되게 분리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기의 입장에 보면은 나는 그냥 기의 이합 집산인 것 뿐인 거예요.
누구는 봄의 기운이 더 발달해 있고 누구는 여름 기운이 발달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이질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계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쨌든 공통 감각을 만들어내고 뭔가 이제 자꾸 조화롭게 그 상황에 어떤 우리가 같이 뭔가 모여서 뭔가 하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딱 등장을 하는 순간 갑분싸가 된다는 건 그 공통의 리듬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뚱맞은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뭐 행동이나 말을 해서 섞이지 못하는 상태? 그래도 누군가 옆에 가면 뭔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촉촉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몸이 계속 어떤 기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도 풍한서습 조화를 다 느낀다고. 그걸 느끼면서 내가 지금 이 기운을 잘 타고 있는지 내가 또 잘 못하고 있는지 이걸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읽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든 한기는 바로 병이 되지 않고 그 독이 피부나 기육에 잠복되어서 봄에 나타나 온병이 되고 여름에 나타나 섭병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차가운 기운이 어떻게 몸에 그렇게 오래 잠복해 있다가 봄이나 여름에 발병하는 거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기라는 건 굉장히 기운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면서 아주 이제 잠복하는 기운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바깥에 나갔는데 이제 한사가 들었어. 이럴 때는 이렇게 뭔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 기운을 밖으로 팍 빼주는 그런 걸 먹고 생강차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딱 잠을 자는 거지. 땀을 쫙 빼고. 이러면 이제 이 기운이 밖으로 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이제 이게 상한병이라 그래서 이 아주 이 들어가는 치밀하게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몸 안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경맥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잠복해 들어가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봄, 여름이 되면 어때요? 또 기운이 지금 이 천지운기가 이제 발산을 하게 되면서 나도 같이 지금 나충이 같이 또 움직이잖아. 그 기운에 따라서.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기운이 밖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병들이 내가 뭔가 봄, 여름에 이제 발병할 때 그때 생긴 병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잠복한 병이기도 한 거죠.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도 뭔가 갑자기 뭔가 일들이 굉장히 막 번성할 때 일들이 막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겨울이라는 건 일로 봤을 때도 씨앗의 단계, 이럴 때 이제 뭔가 제대로 내가 단도리를 못한 것들이 그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일이 뭔가 막 진행이 되면 번성될 때 그때 일들이 뻥뻥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이제 적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이제 씨앗을 잘 만들고 어떻게 단도리를 하는가 이런 게 이제 내 삶에서도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 이제 풍한서 이제 더운 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생각해 보면은 찬물이나 뭐 냉면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엄청나게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몸이 더우니까 차가운 걸로 식혀주면은 오히려 이게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응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응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을 만드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봄에 싹을 틔우는 거예요. 내가 응축해 놓던 그 씨앗이 소모되면서 새싹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계속 꺼내 쓰면서 꽃이 피는 거지. 그러니까 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속은 계속 텅텅 비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계속 차가워지는 거예요. 건열이 있는 거지. 지금 내 안은 지금 되게 찬 상태이거든요. 몸 자체도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차가운 걸 먹으면은 이제 배탈이 나고, 이제 속이 이제 계속, 더 찬데 찬 거가 들어오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냉면 같은 것도 원래 겨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겉은 차도 속은 엄청나게 따뜻하거든요. 배탈 같은 게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겨울에 먹으면
절대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그렇다고 뜨거운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미지근한 정도. 너무 차가운 거는 사실 몸의 기력을 굉장히 이제 다운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재 같은 것도 보면은 여름에 뭘 이제 피는 약재 같은 거는 약재로 안 써요. 그 여름에 복날이 3번 있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그래가지고 저희가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보양을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겠네요? 어쨌든 하지는 가장 지금 낮의 길이가 긴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기가 가장 치성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양기가 가장 치성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는 이제는 이제 추락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복이라는 날짜는 가장 양기가 극단에 있는데 이제 음기가 이제 생성될 거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 복은 엎드릴 복자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가장 치성하지만 음기가 지금 엎드려 있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음기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양기에 복종을 하면서 이 음기의 기운을 지금 잘 이제 키우면서 요 더위를 잘 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52쪽에 보면 여름철에 목욕을 하면은 서병에 걸릴 수 있대요. 근데 목욕할 때 수기와 습기가 서로 부딪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름철에 목욕할 때 나타나는 그런 병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확 흘렸을 때 그 우리 피부에 주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리를 통해서 이제 기운이 이제 확 이제 땀이 배출이 되면 그러니까 외사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기가 침투할 수 있는 거죠. 그 목욕을 너무 이제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여름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바로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지. 이 기운이 확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외부의 기운이 외사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식힌 다음에 이제 목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거죠. 152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길 위에서 왜 더위를 먹고 쓰러졌을 때 그때 이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눕히고 절대 찬물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위에 쓰러지면 찬물을 뭘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덥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열기가 지금 겉으로만 더운 거지 안은 차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찬기를 더해주면 지금 이 뭔가 기운을 지금 넣어주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이 기운을 여름이니까 이 기운을 다 굉장히 이제 소모했다고 보는 거지. 이 씨앗의 기운을. 그러니까 이 기운을 따뜻한 걸로 해서 얘를 지금 충전시켜주는 방식이 돼야지 이제 찬물을 주지 말라는 거는 이제 거기를 더 소모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읽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선생님. 습이 156쪽 보면은 축축한 물의 기운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습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게 화와 열이 몰려서 열이 잘 돌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습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물하고 화와 열이 만나면 증발해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순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왜 증발을 안 하고 습이 생긴다는 건지 물이 잘 못 돌아간다는 건지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안개 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개 낀 상태도 이제 그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가기 그 중간 단계 이때를 이제 황제내경에서는 장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여름이라고 해서 장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습이 굉장히 많고 강우량도 많고 장마도 오고 이제 그 안개 낀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이럴 때는 이제 막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계절적인 것으로 인해서 습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습을 만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술이나 차 이런 거를 막 이제 너무 중독되게 먹으면 내 몸에 비해 이 습이 생겨서 이제 이 습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 찬 과일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게 다 지금 이 비의 습을 만들어서 어떤 습병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 음식이 이제 이런 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름이 낀 그 정도. 상태라고? 네, 그렇죠. 설명- 그런 상태가 설명하고 계속되는 있습니다. 거죠. 계속되는 상태.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거치고 이제는 가을로 가는 건 이제 조한 상태로 가야 돼. 건조한 상태로 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지금 습할 땐 습하고 그 다음에 건조로 바로 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병증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제가 메마른 기 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는 여기 한 장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히 드릴 질문이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조는 이제 가을에 많이 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 막 쌀쌀해지면은 이제 이제 조한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건조해지잖아요. 뭐 피부도 건조해지고, 아니면 비가 너무 안 오는 상황에서도 어떤 건조한 병들이 조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뭐 머리도 좀 아프고 또 뭐 기침이 나고 인후통이나 아니면 뭐 코가 건조해진다거나 그 입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마르고 변비 증상이 온다거나 이런 조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에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병이 없었는데 약간 가을에 그렇게 온다고 하면 사실 또 이런 절기로 인해서 어떤 병증이 오는 거니까 이 절기를 또 잘 보내는 것도 사실 또 방법이기도 하죠. 저희 이제 마지막 풍한서습 조화. 근데 저는 여기 보면서 더운기 이미 서 나왔잖아요. 더운기. 근데 왜 그 불의기 화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풍한 서습 조까지가 그 기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기운도 서로 마찰을 하면 열을 발생시켜. 그러니까 차가운 것도 서로 마찰하면 열이 발생하고 풍도 풍끼리 마주치면 열을 발생하고 습도 습끼리 마주치면 열을 발생하고 그러니까 다 그 같은 기운들이 마찰을 하면은 그 열을 발생을 시켜서 결국 화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풍한서습 조까지가 더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각각이. 예. 그것이 결국 이 마음을 안정시켜야지 이제 이 열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고 그 공자님이나 맹자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내 마음이 결국은 무형의 것들이 어쨌든 이 병리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이제 가져야만 이제 이 화의 증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5 보면요, 선생님들. 72페이지 보면은 저희 오운이 태거하고 불급하는 애가 여러 개 나와요. 내년이 갑진년이거든요. 여기 그러면 1번에 6갑년. 그래서 갑진, N, 돈부의 해라고 나와요. 마지막으로 한번 내년 갑진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이 갑이라는 거는 이제 봄의 기운이긴 한데 이게 오운 육기적으로 어쨌든 토 기운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토기는 아까 그 장하, 약간 습의 기운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마도 내년엔 비가 좀 많이 오고 좀 습하고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 토기는 지금 이 토극수해서 어떤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하게 할 수가 있어서 상승하는 어떤 화기가 약한 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운이 자꾸 축 처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좀 무겁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감안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갑목 자체는,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은 이 천간 10개가 이제 쭉 흘러가는 데 있어서 사실 새싹을 틔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내가 결정하는 거지. 어떤 10년의 어떤 이 결정을 어쨌든 하는 시기가 내년에 이제 갑년이고, 진토는 토긴 한데 수의 기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 같은 건데 굉장히 가시적인 씨앗 같은 거예요. 그 가시적인 어떤 씨앗이 그 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제 내년에 2024년이죠. 진사, 오미, 신유, 술. 술년은 2030년. 그러니까 2030년의 어떤 결과까지 내가 아우르는 거지. 내가 내년이 이제 봄의 씨앗인데, 그러니까 봄에 내가 뭔가 했던 행동들이 그 이제 30년의 어떤 결과로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이 지금 이제 좀 무겁고 좀 사지가 좀 힘들 수 있어도, 내년에 어떻게 지금 이 씨앗을 만드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때다. 그런 흐름들을 잘 타려면 어떤 무형의 어떤 비전들을 잘 만들어내서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그런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네. 내년이 매우 중요하다. 네. 내년이 진짜 값진 네. 해가 될 수 있다. 값지네. 이렇게 와, 선생님. 오.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저도 질문을 잘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천간과 또 지지를 잘 알아야 이 잡병의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것도 알았는데요. 근데 장금쌤, 10월 30일에 선생님께서 간지서당이라는 책이 또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막간 PPL 타임. 이 516개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천간 10개 하고 지지 12개. 그러니까 이 글자의 비밀을 풀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자연과 우주의 관점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세계하고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운명이 너무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저도 그 동의보감하고 이제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천간과 지지가 정말 그 각골 문자부터 이제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어떤 그 이 정치든 문화든 뭐 모든 거에 어떤 이제 이 근간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천간과 지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공부하면서 저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들하고 뭔가 이렇게 우주적 관점을 공유한다는 느낌? 그리고 진짜 그들도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운명의 어떤 지도를 찾았고 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삶의 지도도 찾았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근대를 넘어서서 디지털이라는 어떤 모든 걸 연결되는 시대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기의 세계와 이 디지털 세계가 굉장히 이제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어떤 이질적인 것들 연결하는 이런 어떤 이 글자들을 터득함으로써 자연과 우주의 어떤 관점을 자기가 이제 좀 가져서 자기 어떤 삶을 좀 잘 창조해보면 어떨까? 전 이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걸 좀 저는 이제 쓰면서는 제 삶에 대한 어떤 지도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56개의 세계화도 좀 더 접속을 해보시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삶의 지도를 잘 그리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책이 나오면 부끄럽지만 많이 읽어주세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선생님들 오늘 이제 이렇게 북토크를 들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다 되어서 한두 분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오늘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주는 의사 이전에 그러니까 명의라고 글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고미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의 이전에 허주는 어쨌든 문장가인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특채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서자였기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고 이제 이런 도교나 노자나 이런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깊이를 알아본 그 유이춘이라는 그 미야밀기 쓴 유이춘이라는 사람이 발탁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제 출발한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의사들은 그냥 테크니션인 거죠. 약간 이제 그 치료하는 어떤 테크니션이었는데 이 허주는 이제 계속 혼자서 공부를 계속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문장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아주 그 지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편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왕이 의서의 편찬에 마음이 없었다면 뭐 전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백성들이 정말로 이 아픈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진짜 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주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양할 수 있는 책을 써라. 그리고 약재를 다 바꿔라. 그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약재로 다 바꿔라. 그 처음에 이제 허준이 이제 일단 리더로서는 그걸 출발은 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했죠.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준이 어쨌든 마무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유배 가서 그거를 이제 써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동의보감이 쓰여졌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